실제로 결산 쪽에서 많이 틀리세요, 일반적으로. 결산이 좀 어려운 애들이 많거든요. 자, 보죠. 자, 3페이지에. 자, 여러분들 소모품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소모품, 선급비용, 선수수익의 공통점은 항상 처음에 뭐로 처리했냐가 핵심이에요. 12월 31일자는 부수적이고요. 보니까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여기 뭐예요? 우리가 소모품 구입이 먼저입니다. 그럼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회사가 전부 비용 다 썼다 처리해. 비용이 쓴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가 전부 썼다라고 처리했다 이 뜻입니다. 이게 1번. 근데 2번 뭐예요? 순서입니다. 제 1번, 2번 적는 건 구입이 먼저고 기말이 나중이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전부 썼다 처리했는데 미사용 안 쓴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부 썼다 처리했는데 안 쓴 것만큼은 기말에 취소해야 되겠죠. 실제 이렇게 했네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소모품 B로 처리했던 것 중에 비용 아닌 거 취소하라라는 거 기말에 90만 원치만큼. 아셨죠? 그거고 그 다음에 구입 시 소모품은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할 수도 있지만 뭐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산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산 처리 안 했다는 뜻이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 안 했는데 기말에 미사용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모품 90만 원 늘리고 안 쓴 것만큼 비용 취소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거 실제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우려 먹을게요. 여러분들 저번에 다 몰린 거. 그래서 여기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소모품 적고 그 다음에 영업부니까 800번대 소모품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인데 여러분 2번하고 3번은 현금과 부족 문제예요. 우리가 현금과 부족 문제 나오면 꼭 기억하실 게 12월 31일 날 발생하면 현금과 부족 붕괴는 안 나오고요. 어차피 그날 끊었다가 그날 바로 없앨 거니까. 만약에 현금과 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하면 현금과 부족 붕괴를 단기 중에 끊었을 테니 기말에는 현금과 부족 붕괴를 끊어서 잔액을 없애야 된다라고 했죠. 그 결론. 그럼 여러분 2번 문제는 현금과 부족 언제 발생한 거예요? 기말에 발생했으니까 이때는 현금과 부족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날 끊었다 바로 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15,500원 늘려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 원인 기말까지 임시계정 원인 알 수 없으면 잡이익 또는 잡손실인데 과다니까 잡이익 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변의 잡이익, 차변의 현금, 요게 2번 답안입니다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번하고 3번이 현금과 부족 문제인데 얘가 자고로 27페이지에 있어요. 자, 얘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요거죠. 뭐냐? 얘는 현금과 부족이 여기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더니에 던. 그러니까 단기 중에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12월 31일이지만. 근데 부족이잖아요. 맞죠?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건 얼마예요?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날리셔야 돼, 기말에는. 퉁치면 날리면 안 돼요. 자, 보니까 그럼 30만 원은 외상매입금 상환했대. 맞죠? 그럼 외상매입금 갚았으면 우리가 채무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가 15만 원 남았죠? 15만 원은 부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잡손실.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겁니다. 요거. 차변에 외상매입금 상환했으니까 채무가 감소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차변에 잡손실 15만 원. 대변에 빵꾸 나는 거 현금과 부족. 현금과 부족 미리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이고 특히 잔액이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어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막 지레짐작하고 차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인데 자고로 동그라미 4번은 교재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예요. 자,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4월 1일 날 3억 빌려줬죠.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 지나요? 9개월? 맞죠? 그럼 9개월의 이자를 받을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알려줘야죠. 9개월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기말에 정보 제공해야 돼, 주주들한테. 채권자나. 그럼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면 적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3억 곱하기 12%. 여기까지가 1년치 이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9개월이니까 12분의 9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요게 9개월치 이자 수익 발생했다라고 제공하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실제로 돈은 내년도 3월 말일에 받으니까 아직 못 받은 수익. 그게 미수수익이죠? 미수수익은 성격이 뭐예요? 그죠? 수익이라면 저 죽일 거예요. 미수수익은 자산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 죽일 거예요라고 하면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미수수익. 적고 요 숫자 그대로 요 숫자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아마 계산하시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오지? 3,600 2,700만 원 나와. 2,700만 원. 계산기 두드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거래처 걸으세요라고 했죠, 여러분들? 원래 얘 네 가지 있죠.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은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거셔도 되고. 채권채무 그쪽에 해당 안 되고 192페이지에. 근데 문제에서 거래처 걸으라고 했으니 걸어야지 뭐.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하고요. 동그라미 6번이 선급비용 문제 잘 나오는 애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34페이지예요. 자, 보세요. 뭐냐면 2024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1년분 임차료는 24년 10월 1일에 받았죠. 10월 1일에 받았는데 보니까 회사가 전부 다 선급비용 처리했대요. 12개월치를.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셔야지. 이때 12개월 선급비용 처리한 거예요. 근데 뭐 올해 연도 2024년 12월 31일 입장에서는 먼저 낸 임차료 몇 개월치밖에 안 남았어요. 9개월. 2025년도 9개월치 남았잖아요. 먼저 받은 임차료요. 9개월이 선급비용이지. 되시겠어요? 그럼 어떡해요? 처음에는 내가 12개월을 선급비용 처리했는데 연도 말에는 2025년 9개월치만 먼저 낸 여러분들 임차료란 말이에요. 그럼 선급비용 12개월에서 9개월 만들려면 3개월을 줄이는 분개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선급비용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줄이는 건 감소니까 대변. 오케이. 그리고 지금 1년분 임차료 낸 지 3개월 지났죠. 그럼 3개월은 제때 낸 임차료잖아요. 그럼 제때 낸 임차료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3개월분의 임차료를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임차료라는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때 임차료로 처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모품하고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선급비용 처리했다라는 거 임차료 처리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임차료 처리 안 했는데 기말에 임차료 3개월치가 인식돼야 되니까 임차료라는 비용을 3개월이 늘어야 되는 거죠. 아이오킹? 그럼 아마 3개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선급비용 3개월치 깐 거예요. 12개월 다 처리했던 걸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9개월만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을 감소시키는 분기한 겁니다. 되셨어요? 요거. 그다음에 차변에 본사 건물이니까 800번대 임차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소모품, 성급비용, 선수수익은 처음에 처리했던 분계를 기말에 결과되게 만드는 분계하는 거예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입니다. 얘는 반대죠, 여기. 보시면 회사가 2024년 4월 1일에 1년분 영업부의 보험료 300만 원을 먼저 내고요. 비용 처리했대요. 그죠?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분 보험료 낸 날로부터 몇 개월 지나요? 9개월이 지나요. 그러면 9개월 동안은 내가 보험료 낸 날로부터 9개월은 경과했으니까 9개월은 제때 낸 보험료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 입장에서 우리가 9개월분은 제때 낸 보험료 비용이 맞는 거예요. 비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요 4월 1일 날 전부 다 12개월을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줬잖아요, 문제에서. 근데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제때 낸 보험료는 9개월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개월 보험료 처리했던 걸 기말에 9개월 보험료 되게 만든 분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험료 3개월치를 취소해야 되겠죠. 3개월 취소? 취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때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한 방에 다 낸 거잖아요. 요 4월 1일 날. 그죠?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 말일 입장에서는 3개월치는 먼저 낸 보험료죠. 3개월치는. 12월 30일 3개월치 먼저 낸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요 12월 31일 날 먼저 낸 보험료, 즉 선급 비용이 자산이에요, 이거. 선급 비용이 3개월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요때 4월 1일 날 1년분 내면서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 선급 비용 처리 안 한 거예요. 어디 갔냐? 요때는 선급 비용 처리 안 했죠. 선급 비용은 자산인데. 안 했는데 기말에 선급 비용 자산 3개월 인식하는 분계를 하려면 선급 비용 오히려 3개월 늘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처리한 게 뭔가가 핵심이에요. 12월 31일자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부수적이에요. 소모품, 선급 비용, 선수수익은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했는데 계속 선급 비용, 선수수익 틀린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럼 3개월이면 300만 원 나누기 12 한 다음에 곱하기 4만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75만 원 될 거야, 75만 원. 자, 그래서 여기 얘입니다. 어디가 이거죠? 대변에 3개월치 보험료 취소, 12개월 다 처리했는데 9개월만 제때 낸 보험료니까 3개월치 취소하고 선급 비용 처리 안 했는데 기말에 3개월치 선급 비용 인식하는 분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요, 자산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7번입니다. 7번이 아마 29페이지일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여러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우리가 공정가액이 시가죠. 시험에는 절대 시가로 했다 이렇게 안 줍니다. 공정가액이라고 주지.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시가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입니다. 뭐냐면 6,400만 원이 평가 전 단기라고 할게.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6,400만 원 주고 샀는데 얘가 12월 31일 날 시가가 4,900 된 거예요. 이분기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이거 평가 손실 1,500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기말에 뭘 하는지 알고 계셔야 분계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시가 1,500 떨어진 분계하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6,400만 원에서 4,900만 원 됐으니까 1,500만 원 줄이고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셨을 건데 8번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세무 이금용이거든요. 제가 왜 했냐면 시험에 최근에 2번 낸 적이 있어서 이건 좀 외워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얘는 똑같아. 우리 그 자본 쪽에서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서로 간의 상계. 맞죠? 그다음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서로 간의 상계.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매도가는 외워주시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면 매도가는 증권이죠. 우리 외워주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요. 평가 손실 있죠. 손실도 서로 상계합니다. 하나는 자본의 플러스고 하나는 자본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상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하고 손실은 상계 못해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은 수익 또는 비용이잖아요. 수익하고 비용은 다음 연도로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는데 상계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입니다. 그럼 자본이니까 2월이 돼요. 자, 그래서 뭐냐? 요때 이거죠. 요때 내가 이겁니다. 내가 2023년 12월 31일 날 요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있죠. 요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가 있을 거냐면 1,000주를 매입했고 한 주당 시가가 2,000원이 올랐죠. 맞죠? 2,000원 올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0만 원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날짜 분기 끊는 게 아니거든요. 24년도 12월 31일자 분기 끊는 거잖아요. 동의되시죠? 이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 잘 안 내는 애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근데 다시 평가했더니 한 주당 얼마 떨어졌어요? 3,000원? 그죠? 그래서 여기 좀 해보면 여기 이거 뭐야? 할게요. 2024년 12월 31일 매도 평가 손실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00주 곱하기 한 주당 3,000원인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걸로 따지면 예를 들면 요게 내가 주식 발행 초과금 예를 들어 300만 원이 있어서 올해 근데 전년도 말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간에 상계한다라는 게. 한마디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잡기 전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부터 없애라. 우리는 이 두 개 퉁치면 평가 이익은 얼마가 돼야 돼요? 퉁치면 0. 얘는 100. 이렇게 남아야 되잖아요. 그 분개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서로 간에 상계한다라는 거.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대변 태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차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할게요. 차변으로 매도 평가이익을 할게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을 200만 원을 지금 감소시킨 거 제거.
그럼 이 분계를 함으로써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이 0이 된 거예요. 대변태생이거든. 그럼 차변으로 깠잖아요. 깠으니까 0 된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얼마만 남아요? 100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100만 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매도 가는 증권의 시가가 300 떨어졌잖아요. 그럼 매도 가는 증권은 시가 300만 원 떨어졌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 가는 증권 시가 300만 원 떨어져서 300만 원 까고 원래 평가 손실 잡아야 되는데 평가이익이 기존 200만 원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차변을 없애고 그럼 그러면 이 분계를 통해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0이 된 거예요. 이 분계를 통해서 0 된 거고 그럼 퉁치면 당연히 얘가 0이고 얘가 100만 원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퉁치면 맞죠? 근데 우리가 퉁쳐서 하라는 건 그거는 계산 문제예요. 지금 분계를 끊어야 돼. 퉁치는 분계를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빵꾸 나는 곳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적으면 네, 알아서 잔액이 100만 원 되는 거죠. 원래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네, 손실이니까 차변태생이란 말이에요. 차변에 100만 원 적힌 거예요. 깐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안 나옴. 그렇죠? 결론을 외워주시면 결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서로 간에 상계한다라는 건 상대방부터 먼저 까고 남으면 나머지 본래 계정 과목 잡으세요라는 의미예요. 됐죠? 요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그리고 조심하실 게 여러분 매도 가는 증권은 투자 자산이면 178번 쓴다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 좀 나온다라고 했죠. 매도 가는 증권은 투자 자산이 178번.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장기 투자한 거예요. 장기 투자. 응? 장기 투자. 그럼 장기 투자하면 여러분들 빨간불이 올라가는 거죠. 시가 올라가는 거. 맞죠? 근데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빨간불이 파란불 된 거야. 그럼 빨간불 없애고 파란불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 주식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장기 투자니까 빨간색 200만 원이었어. 근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뀐 거야. 평가 손실 100만 원으로. 원래는 평가 이익이 100만, 300, 평가 이익이 200이었는데 갑자기 시가가 300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빨간불 200만큼 줄고 파란불이 100만 원 늘겠지. 이해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간불이 그 가격 올라가는 거, 평가가 올라가는 거, 파란불이 평가가 줄어드는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빨간불이 당초에 200만 원 있었어요. 평가 이익이 작년도 말까지. 그래서 기분 좋아, 더 오르겠지? 삼성전자 요즘 업황 좋다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보니까 100만 원 된 거예요. 파란색이. 그래서 내가 그럼 300만 원만큼 손실받구나 이거잖아요. 작년도 말 입장에서 올해. 그럼 당연히 빨간불 200만 원 적혀져 있는 게 빵 된 거고. 그리고 파란불이 100만 원 늘어나는 효과인 거잖아요. 그거 분계 끊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장기 투자면. 안 없어지잖아요, 걔네들이.